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20세기는 DNA의 시대였습니다.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면서 생명과학은 비약적 진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DNA 서열을 완전히 해독하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돼 32억 쌍의 염기 서열이 밝혀졌음에도 예상만큼의 의학적 도약은 없었습니다. 과학계는 DNA 뒤에 가려졌던 또 하나의 분자, RNA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는 RNA의 시대입니다. 2000년대 이후 RNA 분야에서는 10건이 넘는 노벨상이 수여됐고 RNA 연구는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198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토머스 체크입니다.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그의 저서 RNA의 역사는 RNA가 어떻게 생명의 조율자로 부상했는지를 밝히는 흥미로운 탐구 여정입니다. 체크는 RNA가 스스로 스플라이싱, 즉 유전 정보의 일부를 잘라내고 이어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RNA가 단순한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효소처럼 작용하는 리보자임이라는 존재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효소는 곧 단백질이라는 기존 생물학의 공리를 깨트리는 발견이었으며 RNA가 생명 현상을 촉진하고 조절하는 적극적인 주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책 2부에서는 RNA의 이런 능력이 최신 생명공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RNA는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노화의 열쇠로 알려진 텔로미어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RNA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RNA나 단백질을 조합해 생명 현상을 이끄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RNA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열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많은 생명을 살린 mRNA 백신은 RNA 기술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RNA 기반 치료제와 신약 개발은 지금도 생명공학 스타트업과 제약기업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 이상이 RNA 연구 중심 기업에 투자됐습니다. RNA 역사는 과학을 모르는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와 사례를 담고 있으며 RNA가 어떻게 21세기의 과학과 의학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DNA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RNA는 지금 과학사의 중심 무대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드라마가 방영을 앞두고 국내외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5월 13일 대만의 새 드라마 시리즈 제로데이가 중국의 침략 위협에 대한 경고로 인식되기를 제작진이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로데이는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TV 드라마로 중국이 대만의 실제 상륙 침공을 감행하는 날부터 벌어지는 전개를 다룹니다. 지난해 공개된 17분짜리 트레일러는 중국군이 실종된 군용기 수색을 명분으로 대만 인근 해역을 포위하면서 대만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중국의 허위 정보가 대만 인터넷에 유포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며 시민들이 대거 탈출을 시도하는 등 전시 상황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출을 맡은 10인의 감독 중 한 명인 로징짐 감독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 부활 등으로 인해 전쟁 위협이 더 이상 가상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신메이 책임 프로듀서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이번 드라마의 핵심 목표라며 대만 시민들에게 전쟁 위협의 현실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만 국민당은 제로데이가 공황을 조장하고 현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만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눈치를 본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거부하면서 전체 출연진의 약 70%가 교체돼 캐스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이 드라마 제작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작비 약 100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정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됐으며 실제 대만 총통 집무실과 해군 함정이 촬영 장소로 쓰이면서 현장감 있는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정신메이 PD는 현재 여러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및 방송사들과 협의 중이며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렵더라도 대만 드라마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픽션을 넘어 동아시아 안보 정세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시간은 과연 항상 앞으로만 흐를까요? 2024년 9월 30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진이 음의 시간 현상을 실험을 통해 관측했다고 밝혀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자가 시간을 거슬러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기존 시간 개념에 물리학적 질문을 던지는 실험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초저온 상태의 루비듐 원자구름에 레이저 광자 펄스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됐습니다. 첫째, 일부 광자가 원자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는 마치 흡수된 것처럼 잠시 들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반대로 실제로 광자가 흡수된 경우에는 원자가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바닥 상태로 복귀하며 광자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자가 물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관측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음의 시간 지연이라고 명명하며 양자입자의 중첩성과 불확정성 원리에 따른 양자역학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양자 세계에서는 광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측정 결과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시간의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측된 시간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에브라임 스타인버그 교수는 빛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광속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 현상은 시간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연구는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전 논문 형태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론물리학자 사비네 호센펠더 박사는 이 현상은 시간의 흐름 자체와는 무관하며 단지 파동의 위상이 변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음수로 흐를 수 있다는 이 실험 결과는 양자역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미래 광학 및 통신기술 연구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의 직선 위에 양자 세계는 또 하나의 새로운 궤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발견이 시간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어떻게 다시 써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온라인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2015년 7월 일본 대지진 위원과 과거 수소폭탄 관련 사건을 연결하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1965년 오키나와 근해에 실제로 수몰된 미국의 수소폭탄이 난카이 트로프에 영향을 미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부는 만화 내가 본 미래 예언과도 결합되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 있던 FA-18 슈퍼호넷 전투기의 해상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6일 CNN은 해리 트루먼호에서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슈퍼호넷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홍해에서 작전 중인 해리 트루먼호에서 단 일주일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전투기 추락 사고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츠키 료의 예언이 음모론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항공모함에서 바다로 빠진 전투기에 실린 수소폭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본 미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열도 남쪽 태평양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한 것인지 폭탄에 의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쓰나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타츠키 료가 말했던 지도상의 발생 지점이 인위적인 사건이 될지도 모를 실제 사건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 해군이 수소폭탄을 분실한 곳은 일본 오키나와 오키노에라부 섬에서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해역으로 폭탄의 파괴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5년 12월 5일 미 항공모함 타이쿤 대로가호는 베트남 해역에서 작전을 마치고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항해하던 중 문제의 수소폭탄 리-43 한 개를 탑재하고 있던 A사 스카이호크기가 모함의 갑판에서 바다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성은 수소폭탄이 수심 4,800m의 깊은 곳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의 야당들과 반핵단체들은 핵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미국이 수소폭탄 수물 사실을 24년간 은폐해왔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으로 귀한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유튜브에서 타츠키 료가 예언한 발생 지점과 수소폭탄 분실 지점이 지도상에서 거의 같고 해저 화산의 폭발 같은 사건이 가까이에서 있으면 이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과 예언들이 뒤섞인 주장들이 증폭되면서 일본 정부의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건과 예언, 그리고 최근의 사고까지 뒤얽히며 퍼지고 있는 음모론은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하며 과학적 근거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